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3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평창 올림픽이 폐막을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7위 했더라고요. 네. 올림픽은 참가하는데 왜 있죠? 그걸 따집니까? 아, 우리나라 사람들 순위 좋아하니까. 이번에 종목이 메달단 종목이 다각화됐다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니 따면 좋은 거고 네. 따면 좋은 거고 안 따도 괜찮다라고 해야지. 따면 더 좋잖아요. 꼭 따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탈라요. 꼭 따야 된다라고 하면 쌈나고 탈라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 스포츠를 통해서 체제 선전하고 국위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국위 선양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또 이제 국민 스포츠가 되게 이제 국력에 비례하죠. 그렇죠. 투자만큼 국력에 그러니까 국력 경제력에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동계 올림픽은 사실 하계 올림픽하고 다르게 중국이 성적이 엄청 초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동계 스포츠가 약간 그 부티나는 스포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유럽을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좀 돈이 들어가는 네. 스포츠이고 그다음에 약간 그 돈 있는 사람들의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죠. 예전에 테니스 같은 게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대중화되면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가 아직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일부 국가들의 어떤 전유물 네. 그런 느낌이었다가 이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나 국력이 좀 이제 그 늘어난 나라들에서 이제 동계 스포츠에 참가하고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약간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메달 분포가 좀 이게 다양화된다 그럴까? 그러니까 거의 그 유럽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독점 그쵸. 동무대에서 네. 조금씩 이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같아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종목이 계속 조금 더 늘어나고도 있는 것 같아요. 메달 수도 전체 메달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조금 그 여유가 없는 나라들은 뭐 스키장이나 이런 것들 없죠. 예. 네, 없죠. 그래서 이번 평창 올림픽에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처음으로 동계 올림픽 참여해서 그것도 좀 이슈가 되긴 했더라고요. 아이, 그건 이제 저기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모양새 아니야. 그게 아니고 구색 갖추려고. 쪽수 해가지고 좀 구색 갖추려고 한 거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숫자 맞추기 하려고 하는 네. 거고. 실질적인 눈이라고는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그치. 사람들 텐데 실질적인 의미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평가들을 보면 외신에서도 굉장히 뭐 질서정연하고 안전한 그런 올림픽이었고 뭐 평화 화합 무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뭐 그 티켓 판매율이 98%여서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성공을 거뒀다라는 평가까지도 좀 이거 좀 섣불러 보이는데 성급한 결론인 것 같아서 벌써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근데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조금 그 뭐라 할까요? 이렇게 좀 시끄러웠죠. 준비하면서요. 그러니까 올림픽 자체를 준비하는 것보다 네. 그런 문제보다는 북핵 문제 때문에. 네. 북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이 좀 많이 곤두선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이제 그걸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강국들이나 열강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올림픽에 관심 있는 세계 많은 사람들도 상당히 좀 신경이 쓰였죠. 굉장히 그렇죠? 많이. 네. 그러니까 이제 티켓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국내 판매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강매 비슷한 지자체를 네, 통해서 할당 기업에서 이렇게 판매 대기업들 이런 걸 판매 실제로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표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니 이게 그 누가 이렇게 이 돈 내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렇게 너무 비싸서 이게 사실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려고 했었는데 좀 못 갔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아예 이제 그 아베 정권이 그 평창 올림픽 이제 개최하기 직전에 이제 비상계획인가 뭔가를 발표를 했어요. 비상계획이요? 그러니까 북핵 사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한국에는 일본인들 긴급 피난 할 것인가 하는 거 막 떠들었지. 그건 뭐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완전 일본 사람들한테 평창 올림픽에 가서 가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거의 안 왔어요. 거의 안 왔고 중국 사람들도 거의 안 왔죠. 아니 중국은 이미 그 올림픽 전부터 네. 사드 문제 때문에 이미 뒤틀어져 가지고 그게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해서 지금 확 묶여 있잖아요. 네. 뭐 경제 제재네 뭐네 뭐 경제 제재 아니네 뭐 이런저런 말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구경을 할 만한 저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네. 첫째는 거리가 너무 멀고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멀고 둘째는 상당수의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특히 북핵 사태와 관련된 이미지가 마치 중동의 상황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불안하고 테러. 막 하고 그냥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 위험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동 같은. 그러니까 거의 안 왔죠. 그래서 거의 안 왔죠. 그러니까 뭐 티켓 판매는 좀 말하기가 힘들죠. 네.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정산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렇게 파라바에 국내에 주로 이렇게 국내 지자체하고 국내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판 거니까 해외 사실은 올림픽 개최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은 외국인 응원단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국내에서 대부분 팔았겠죠. 예, 국내에서 거의 팔았기 때문에 거의 뭐 세금 잔치한 거죠.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번 평창 올림픽에 이 북한과의 대화, 뭐 평화 무드 이런 게 굉장히 좀 그 이슈가 많이 됐었고 특히 폐막식에는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참석을 하면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한 기사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찌됐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이 평창 올림픽이 이제 어제 밤을 내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부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북미 대화로 이어지게끔 그런 것이 이제 당초 정부의 구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에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막식에 왔을 때 사실 이렇게 김정은 동생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북미 대화를 그때 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북한 측에서요?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해서 그때 이제 2월 8일부터 10일까지죠.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당시에 이제 비밀리에 이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막판에 이제 북한이 이를 취소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렇게 20일 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거 네.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도 들어가서 한번 봐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지금 그 올림픽과 같은 큰 이제 국제적인 어떤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국제적인 이런 큰 그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스포츠를 활용하는 스포츠 외교는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고 그다음에 스포츠는 뭐 어느 쪽에서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도구 이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나치 같은 때도 나치도 그 베를린 올림픽인가 할 때에도 나치를 선전하는 장으로서 막 엄청나게 했었고 구소련 시대 때도 막 그래서 이제 그 냉전 시대 때 어떤 진영 간 대립에 있어서 서로 불참하기도 하고. 그렇죠.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 84년에 LA 올림픽 서로 불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미중 국교 정상화 할 때게 핑퐁 외교였거든요. 그러니까 탁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왜 그 전에 이제 그 평창 올림픽 훨씬 전에 남북 간에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교류하기 시작한 것도
88 올림픽 그렇죠. 때부터인가? 네. 이렇게 남북 단일팀 이제 구성해서 뭐 했던가요? 그 이후에 했던가요? 88 때는 서로 참가해서 서로 대결을 했던가요? 80년 남북 탁구 대결을 했던가요? 네. 네. 아마 아시안 게임 86년도군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네. 해왔고 해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올림픽 전에 이제 북핵 문제가 상당히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는데 네. 누구라도 이건 한국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누구라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핵 문제의 어떤 긴장을 완화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외교적 단초를 좀 만들어야 된다,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누구나도 생각을 그렇죠. 했을 거예요. 당연히 네. 네.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런 그 전제하에서 봤을 때 먼저 이제 이렇게 카드를 던진 게 북한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오는 걸 계기로 해서 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이제 김정은 정권이 2주 전에 그 이제 그쵸, 참석하겠다. 참석했다는 게 아니라 그 비공개 그 회담을 제의를 했다. 라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북한 쪽에서 이제 북미 대화를 원한다라는 그러니까 첩보를 입수하고 그 오는 사람이 김여정이라는 거 확인하니까 아 얘네가 정말 만남에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한 모양인데 뭐 구체적인 의제나 북한하고 미국하고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마 문재인 정부 쪽으로 연락이 왔겠죠. 네. 그런 식으로 물밑 접촉이 있었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미국 쪽에 그런 첩보 정보를 네. 이제 줬겠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네. 그 백악관에서 서로 이제 그 회의를 한 걸로 나와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국무장관이나 뭐 부통령이나 그다음에 안보보좌관이나 국방장관 이런 이제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네. 회의를 하면 그러면 전혀 이제 서로가 접촉이 없던 상태에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북한에서 그런 이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의가 왔다라는.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라도 들어보기라도 하자라고 네. 당연히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 다만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강경하게 대한다. 네. 그러니까 핵 니네들 포기 안 하면은 우리 니네들 확 두드려 팰 거야. 니네들 이렇게 우리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까불지 마. 뭐 이제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만나자고 했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본다. 들어보지만 트럼프 정권은 우리 미국 트럼프 정권은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다. 네. 지금의 어떤 그 경제적 봉쇄나 제재나 이런 것들을 더욱 강경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제안이 들어왔는데 평창 올림픽 그 개최하기 직전에 오히려 그 경제 봉쇄를 더 이렇게 조치를 내렸어요. 네. 네. 예. 그랬죠. 경제 봉쇄 조치를 내리고 그다음에 그 첩보가 아베 일본 정부에도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베가 그 트럼프한테 막 전화질을 막 개최 전에 전화질을 해서 강경하게 네. 저거 절대 저거 꼼수다. 저 꼼수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리고 아베가 계속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니네들께 막 계속 공세를 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미 평창올림픽 끝나자마자 니네들 한미 군사훈련 재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오버하는 행동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행동들이 이 북한의 그 제의가 일종의 이제 대북 압박에 대한 어떤 그 꼼수라고 보고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섣불리 이제 어떻게 움직이기가 이렇게 힘든 게 우리가 무슨 주도적으로 한다, 주체적으로 한다, 이게 이건 주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일본 아베는 그렇더라, 아베 총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북미 대화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에서 중국이 상당히 그 뭐라 할까요, 좀 표면으로 약간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좀 잘 불명확해요. 네. 아마 근데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식의 너네들이 대화를 이렇게 제의를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도 너네들한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으니 너네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네. 그러니 너네들이 조금 그 북미 대화를 해서 조금 이렇게 사태를 좀 완화를 시켜라. 그러면은 우리도 너네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안 그러면 우리도 못 도와준다. 라고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나 싶어요. 그냥 상식적인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2주 전에 평창 올림픽 개최 2주 전에 이제 미국 이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미국 트럼프 정권한테 대화 제의를 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대화 장소라든지 뭐 방식이나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소가 뭐 청와대. 해서 뭐 1시간이나 뭐 2시간 정도 참석자는 누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일체 관여 안 한다. 이건 북미 당사자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라. 우리가 또 이렇게 가운데 끼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얽혀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곤란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하고의 단독 뭐 그런 것 같다. 아니 당사자 또 문재인 정부가 또 이렇게 어설프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면 또 이렇게 그 트럼프 정권한테 더 이렇게 미움을 살 수도 있고 하니까 니들끼리 한번 이야기해 봐. 먼저 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약속도 이제 정해졌고 장소도 정해졌고 참석자도 정해졌을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김영남이나 김혜정이나 이런 이제 지금 이제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이제 최측근이 이제 왔고, 그러니까 그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2시간 전에 파토가 났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북한이 파토를 낸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외신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것에 의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어보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니네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막 요구하는 그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 두드러 팰 거야 하고 이렇게 고압 자세로 오고 그 2주 전에 그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 올림픽 개최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권이 더욱더 이제 봉쇄 조치를 하고 압박을 가했다. 그다음에 그 올림픽에 와가지고서도 탈북자들 만나고 탈북자 만나고 천안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뭐 북한의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북한 체제를 타도하겠다. 이건 뭐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뭐랄까 이렇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화의 자세가 아니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북한이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발언의 행동이나 그 미국이나 이런 어떤 이렇게 행태를 보고서 그다음에 굉장히 또 그 모욕적인 그런 이렇게 태도라든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기념 리셉션이라든지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하다못해 서로 왔으면 스쳐 지나가더라도 뭐 악수는 안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인사라도 할 수 있는 목내라도 이렇게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한마디 주고 슬쩍 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근데 이 2시간 전에 취소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뭐 펜스 부통령이 뭐 안 만날 테니까 뭐 스치는 일정이라도 잡지 않도록 그 주선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언론 플레이인가요? 뺑기 쓴 거죠. 페인트 모션을 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미 접촉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는 북한도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또 문재인 정부나 어쨌든 북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런 물밑 접촉을 한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그 공개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비공개로 비밀 회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그 회담을 하기로 했었다라는 사실을 미국이 굳이 이제 북한 체면을 무시하고 이렇게 발표한 거는 좀 약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그 미국이 밝혔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좀 드러났다고 해야 되나 뭐 보도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벌써 이렇게 그 제 첩보 저한테까지도 그런 그 워싱턴 포스트 오기 전에 보도 나오기 전에도 아 이게 접촉이 있었구나라는 첩보 아닌 첩보가 첩보 아닌 첩보 뭐 그런 게 저한테까지도 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파토가 난 것에 대해서 북한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언급이 없었고 하여튼 자연스럽게 언론 쪽에 어느 쪽에서든지 하여튼 흘려서 이렇게 드러난 거고.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서로가 어쨌든 간에 뭐 서로라 할까 북한 쪽이 어쨌든 간에 뭔가 국면을 타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공개 회의가 이렇게 무산이 되고 흩어졌는데 또 왔죠. 그렇죠. 지금 폐막식에 김영철 되게 의미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이방카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마 그 둘도 사전에 미리 조율됐을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뭐 이 양 나라의 대표가 언제 만날 것인지 그 시간 언제 출국할 것인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미국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직접 요구를 하고 있고 뭐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계속 재개할 거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입장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밀 회담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뭐 비핵화 이야기가 나왔다는 또 기사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비밀 회담? 김영철 노동위원장하고 그거야 이제 당연히 저기 김영남 그 위원장이나 또 김여정 이 사람들이 와서 당연히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당연히 했을 거고 남북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런 한 이야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미국하고 공유가 됐는지는 알 도리가 없지만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북핵 사태의 긴장을 완화하려고 노력을 당연히 할 거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한미 간의 공조나 또는 뭐 한중 간의 공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별도로 이제 남북 간 양 간에 이제 그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나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당연히 좀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그 북한하고의 어떤 독자적인 그 대화 창구라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어떤 협상을 하는 건 거의 지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지금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북미 대화를 주선해서 이제 미국이 좀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이 어떤 핵 관련해서 이제 좀 이렇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지금 그 유일한 선택지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그쪽에서 북쪽이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먼저 북한과 미국 간에 그 최소한의 어떤 뭔가가 만들어진 다음에야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네. 지금 단독으로 남북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해서 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서로 공동 선언이라든지 뭔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건 미국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경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세탁기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지금 다 지금 막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좀 속절없이 당하고 있죠 지금. 예,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핵 문제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쓰든지 빨리 이렇게 좀 최소한의 선까지라도 트럼프 정권이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 가야만 몰고 가야만 지금 경제적인 압박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그냥 남북 정상회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버리면 그건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예, 최악의 시나리오로 네. 보여요. 그다음에 어쨌든 북한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어떤 이제 긴장을 완화하려고 물론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긴장 겁나죠 지금. 그렇죠. 트럼프 정권이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뭔 짓을 할지. 그러니까 예측 아니, 가능하지가 않는 사람이라. 어떤 이야기냐면 독일 그 외무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하도 이제 그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권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밑에 사람들하고 또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간에 네. 지금 도대체 누구 말이 진짜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네. 계속.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트윗을 탁 날리면 참. 우리 저 북한 선제 공격할 거야, 코피 터지게 할 거야라고 하면 저게 진짜 행동을 하겠다라는 말이냐, 행동을 하겠다라는 아니냐, 아니면 그냥 말뿐이냐, 네. 아니면 그냥 트럼프 개인의 트윗질이냐, 심심할 때 하는. 심심할 때는 트윗질이냐, 독일 외무장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 세 가지 중에 도대체 어느 게 사실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국 트럼프 정권은 내놨다라는 거죠. 지금 더 이상 상대하기가 힘들다라는 정도로 이제 비아냥거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트럼프 정권이 원래 선거에서 공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미국 보호무역주의나 미국 제일주의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고립주의를 하겠다. 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공약 위에도 중국이 이제 지금 G2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트럼프 각하께서 굉장히 괘씸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좋지 않아. 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 중국이 저렇게 나한테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맞짱을 뜨려고 하는 게 중국한테 너무 오냐오냐 해가지고 WTO 가입시켜주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뭐 중국 물건 갖다 미국에다 팔아 제끼게 해줘서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핵 문제. 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북한이 니네 꼬붕이라며 시진핑 주석한테 니 꼬붕이라며 북한이 꼬붕인데 말을 안 니 졸개라며 근데 너는 왜 그 니 졸개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못해? 네. 네가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그러니 너가 혼이 나야 돼 하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막 가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막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신용이나 뭐 형식적으로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약간의 봉쇄, 경제적인 봉쇄. 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북한이 지금 네. 이미 시장 경제로 이렇게 전환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경제 봉쇄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되겠네요. 타격이 돼요. 굉장히 이란이 그 손든 것도 그 경제 봉쇄가 굉장히
그 타격이 컸어요. 그 몇십 년 뭐 동안 계속 경제 제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가 아니고 2010년에 그 오바마 정부 때 이란을 진짜 폭격을 하려고 했어요. 오바마 정부 전쟁하려고 했어요. 네. 오바마 정부가 이란이 이제 그때 북한하고 이란하고 동시에 이제 핵 개발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이 됐는데 이란이 먼저 핵 개발 완성을 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란을 먼저 거의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정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란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전운이 감돌았었어요. 그때 2010년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이 중재에 나섰죠. 예, 유럽이 중재에 나서고 물론 이제 그 이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2010년, 11년, 12년 이 무렵에는 거의 전쟁 직전 수준까지 고조됐 분위기가 이렇게 악화됐다가 네. 2012년인가 2013년에 이제 그 유럽 쪽에 이제 5개 나라가 이제 이른바 그 중재국으로 나서 가지고 이제 그 이란 핵 포기와 관련된 이제 그 미국 이란 간 이제 그 협상을 이제 그 중재를 했죠. 예, 중재를 했죠. 증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중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3년부터 이제 물밑 협상을 쭉 해가지고 2015년에 타결을 봤어요. 핵 동결하고 IAEA 아니 핵 폐기. 핵을 폐기한. 네, 폐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 관련한 그 시설들은 모조리 다 폐기하는 걸로 해서 실제로 이제 IAEA 사찰을 받고 그 폐기까지 거의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해서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 이제 이란에 대한 그 경제 제재를 다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핵 개발과 관련된 경제 제재가 있고 하나는 이제 미사일과 관련된 경제 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 폐기를 한 것은 핵 개발과 관련된 경제 제재를 풀어준 거예요. 그다음에 미사일과 관련된 이제 그 경제 제재는 아직도 미국이 안 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2가지 이제 핵 개발 기존의 핵 시설이나 핵 개발을 모조리 폐기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미사일에 관련된 문제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먼저 이제 그 비핵화죠. 그러니까 만약에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 압박이 굉장히 상당히 이제 지금 이제 그 뭐 작년부터 이제 경제 제재가 이제 그 강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작년 트럼프 정권 등장하면서 경제 제재가 강화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뭐 1년, 2년, 3년 가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거예요. 버티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저런 것들이 이게 또 중국도 이제 미국 압박을 받으니까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온전화 이런 것들이 확 이렇게 줄었겠죠. 그다음에 또 말을 잘 안 듣는다 이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중국이 뭐라고 해도 말을 잘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졸게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뭐 이런 느낌의 뭐 경제 그 지원을 이렇게 확 줄여버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에서 지금 벗어나는 게 급선무예요. 시진핑 정부도. 그러니까 지금 군사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또 경제력으로도 중국이 경제가 크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력은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맞짱 뜨기에는 한참 시간이 멀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걸리고 그런 그래서 상황이네요. 어쨌든 간에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그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그 어떤 국력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 급선무라고 이렇게 보고 계속 지금 굴기를 하고 있죠. 허리 숙이고 이렇게 저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내부적으로 이제 권력 싸움이라든지 내부 통제라든지 장기 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막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헌법 개정 이야기 계속 나오죠. 예, 뭐 얽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영토 문제 같은 걸 자꾸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남중국의 문제라든지 그쪽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정치 권력 싸움이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목이나 관심을 또는 이렇게 자기 장기 집권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 있고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1세기로 넘어들어서 굉장히 평화롭게 21세기로 세기가 바뀌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테러가 일어나긴 그렇죠. 했었지만, 근데 이제 진짜 21세기 세기가 바뀌면서 이제 그 전환기적인 어떤 큰 어떤 갈등은 미중 간의 갈등으로 보여져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마이너로서 북한이 옆에 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 거 서로 좀 이렇게 골치 아프게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김영남 그 부위원장인가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네. 걸로 봐야 돼요. 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남북 간의 어떤 대화나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던져야 돼요. 한 발 뒤로 빼고 네. 계속 던지고 만날 수 있도록 여건에도 북한하고 하고. 미국 간의 당사자끼리 이야기해라라고 계속 던지고 네. 다만 양쪽에 대해서는 계속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은 해야 돼요. 네. 그러나 당사자는 북한하고 미국이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문재인 정부한테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 주자라면, 어쨌든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개헌, 그 사람은 이제 개헌이 지금 가장 최대 자기 관심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헌을 하기 위해서 계속 북핵 문제를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해요. 이용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의 국내 여론도 지금 개헌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고 오늘 있어요. 뉴스 보니까 연내 개헌이 필요하다는 그 퍼센티지가 50%더라고요. 불필요하다는.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단순히 일본의 헌법 평화 그 안전보장과 관련된 그것만으로는 개헌하면은 힘드니까 무상교육이라는 조항을까지 하나 이렇게 얹혀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혹해가지고 지금 개헌 찬성 여론이 높아요.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제 입장이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의 평화 이렇게 그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의 아베 정부는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좀 제끼는 게 좋은데 자꾸 이간질을 하니까 정말 얄밉네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은 견제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북미 대화를 좀 이렇게 좀 생산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한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독일은 한국 남북한과 똑같은 이제 분단을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전에도 베를린 그 비밀회담도 했고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정부에게 어떤 그 물밑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비공식 접촉을 해서 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를 좀 설득을 해달라. 독일 정부가 지금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금 미운털이 박혀가 찍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럽 쪽에 이른바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쪽의 채널을 좀 만들어서 그쪽에 외교를 좀 집중을 해서 직접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이렇게 외교적인 접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뭔가 좀 노력이 좀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정부나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영향력 있게 바꾸.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미국 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또 11월 달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뭐를 무시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일본 아베 정권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럽의 여론이나 그 남북 문제의 평화적인 어떤 그 북핵 문제 해결의 평화적인 해결 방법에서 유럽의 여론 지지를 끌어들이면 일본을 견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런 어드바이스나 조언을 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답답하니까. 그래도 해준 거예요. 가끔씩 또 우리 지금 현재 국정을 책임지는 정권이니까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죠. 시기적절하게. 너무 무능해요. 이 정도로 합시다. 네.
김광세 경제데이트 43회 일부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제기됐던 남북 대화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장의 조언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